환율 차트인데요. 최고치를 뚫고 올라갔어요. 1450.80, 1997년도 외환 위기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이러면 나라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환투기 세력들이 막 공격합니다. 이익을 먹기 위해서 약점을 보이면 막 공격해서 1,500원, 1,600원 올라가면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이번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자, 석유를 비롯한 수입 물가가 막 치솟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가 경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망한다고요. 국민도 다 망해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옵니다. 이 탄핵 이후에 관저에 용달차 세대가 들어가는데 무슨 용품이 잔뜩 들었어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제보가 왔답니다. 구슬했대요. 구슬. 굿 용품이 들어갔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들이 진짜 사람입니까? 무속 정권이라니까요. 윤석열, 김건희는. 건진법사 보세요. 살아있는 소가죽을 베껴서 제사를 지냈답니다. 윤석열, 김건희, 윤한홍 명패 걸어놓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건진 누굽니까? 윤석열 캠프의 네트워크 운동본부 거기 지가 책임자 했잖아요.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고문 명함 파들고 다닙니다. 각종 이권에 개입했잖아요. 급기야는 대통령실에서 경고까지 했죠. 대기업들한테. 건진이 대통령실 이름 팔고 다니니까 조심해라라고 구속을 시키지 않고 거꾸로 경고한 자예요. 명태균이 누굽니까? 스스로 보살 부처라고 부르셨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김건희 팔고 다니잖아요. 여기 팔고 다니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부처 보살. 천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스스로 제자. 윤석열, 김건희 수제자. 두고 있죠. 윤석열, 김건희 계속 팔고 장사하고 다니죠. 급기야는 진짜 장군 보살이 나타났다. 노상원이다. 노상원. 투스타. 성추행범. 구속됐어요. 여기도. 이번 12.3 내란 사건을 실질적으로 뒤에서 기획한 자. 전직 정보사령관. 기가 막히죠. 자, 기가 막혀요. 완전 무속 정권입니다. 안산에서 점집을 운영한답니다. 용하다고 박수무당으로 소문났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윤석열 정권 하에서 농락당한 겁니다. 계엄 직후에 용산에 장어 56kg 왜 갔을까요? 56kg는 2,000온스라면 2,000공, 의대정원 2,000명, 천공의 이름이 2,000공, 2,000, 20 곱하기 10, 합하면 22와 둘리와 10을 합한 임금왕자입니다. 거기다가 20 곱하기 100이잖아요. 100을 위다 올리면 황이 돼. 황제와 왕을 합하는 2,000공, 2,000온스의 장어 56kg가 왜 갔을까요? 제사 지내려고 갔을까요? 아니면 축제 파티 하려고 했을까요? 왜 갔어요? 계엄 직후에 용산에 들어갔다. 계엄 성공하고 축하 파티 하려고 갔을까요? 제사하러 갔을까요? 용달차 간 걸로 봐서는 제사 지내러 간 것도 같아요. 2,000온스니까. 계엄 일자 12월 3일 원래는 10시였답니다. 10시 10시잖아요. 그것도 임금왕의 10시잖아요. 12월 3일 12월 그것도 임금왕이 합하게 되면 이 김건희가 받았답니다. 무당한테 받았다. 건진한테 받았다라는 소리 유력하죠. 실패하고 나서 노발대발했다. 김건희가 날짜 잘못 줬다고. 기가 막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믿고 있는 것은 요거야. 요거 정영식이를 믿고 있는 거죠. 여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극보수주의자. 윤석열이 임명한 유일한 법관 지금 6명밖에 없어요. 이 3명은 지금 인사추천위원회 하고 있어요. 지금 6명인데 정영식 1명만 반대하게 되면은 탄핵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6명이 만약 재판했을 때는 헌법재판소법에 6명 이상이 찬성을 얻어야 탄핵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영식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탄핵 하루 전날 정영식의 처형인 이 박선영을 뇌물로 임명을 합니다.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을 하게 되는 거야. 박선영을. 처남 그 매제 처형 사이야 둘이는. 완전 뇌물이죠. 윤석열의 문법대로 하면 그것은 거의 100% 저는 확신합니다. 뇌물로. 3명 임명권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저기가 물덕수 여자가 임명을 안 해.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 추천 안 해서요. 이게 이제 테스트 베드예요. 이 한덕수를 계속 할 건지 탄핵을 할 건지 이게 테스트 베드야.
테스트패드가 첫째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지금 상설특검을 임명을 안 해요. 상설특검을 지금 8째 임명을 안고 있어요. 한덕수가 유자가 8째. 미쳤죠. 법에는 즉시 상설특검을 의뢰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안 해. 국회 해야 되는데. 요즘 추천위원회 다 구성돼 있거든요. 7명이 다 구성해놨는데 안 해. 그러니까 흑심이 있는 거야 유자도. 그거 봐서는 진짜 괘씸한 놈이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일반 특검. 요게 1월 1일까지입니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그 안에 다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상설특검이라도 해야 될까? 그건 법 절차잖아. 그 지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 법 절차에 법에 그렇게 돼 있어 하라고. 그걸 왜 안 하냐고. 흑심이 있는 거야 유자도. 그런데 그자가 이 3명을 임명할까 싶어요. 이 3명을. 3명을 임명해줘야 9명이면 하면 아니 어떤 자가 그렇게 명백하게 총 들고 와서 국회를 유린했는데 그걸 헌법 위반이라고 판정을 않겠어요. 내란이라고 당연히 내란이지. 내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정 안 할 미친 자가 없어요. 다 판단을 한다고. 아무리 모든 헌법학자가 다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 한다는 사람 한 명 있대요. 이 박선영 뭐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둥 내란이 아니라는 둥 그런 얘기를 어디서 짓거리고 다닌답니다. 이 박선영이가. 그러니까 위험해요 둘이. 그러니까 국힘당도 이 정영식 하나만 믿고 있는 거야. 근데 국힘당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이 윤석열이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냐고. 다시 돌아오면 피바람이 불 겁니다. 지들 중에서도 죽는 사람 많이 생겨. 다 죽었다고 봐야 돼. 저번에 뭐 그 14명 찬성한 사람도 있잖아.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계엄령 또 선포해서 군대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번에는 더 악랄하게 해서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번에는 국민들의 힘으로 막았잖아요. 또 말단 군인들이 저항했잖아요. 항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는 거야. 의식이 아주 깨어있어야 대한민국 수준이 아주 높다고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기만 믿고 있다 이놈들은. 지금 윤석열 빨리 체포하라고 지금 안달복걸 하잖아요. 국민들은. 빨리 체포해라. 윤석열만 윤석열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니까 지금 친구 석동현 내세워 막 인터뷰도 하고 국힘당의 권순동이도 막 설치고 다니고 여기저기 또 국방일보도 설치고 연합뉴스도 막 설치고 다니고 있어요. 막 선전선동하는 거 이것들 다 처벌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공조수사본부에 공수처에서 지금 소환통보를 2번 해놨거든요. 17일 날 한번 출석하라고 한번 해놓고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출석하라고 지금 2번째 통보를 했어요. 3번째는 이제 구속입니다. 구속영장 칠 거예요. 체포영장 칠 겁니다. 공조수사본부에서. 지금 약간 뜸을 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뜸을 들이는 이유가 만일에 체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틀 내로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 또 20일 이내에 체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소지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이 검찰에서 이 사건 기록 다 구속을 시켰어요. 검찰이 김용현, 여인영, 곽종건, 이준호 그리고 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대해서는 다 구속을 시켰어요. 근데 이 수사 기록을 미적거리면서 안 줘요. 그래서 이 서류를 구속영장이라든지 공소장을 해야 되는데 약간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적인 약간 촉박할 수가 있고. 근데 이 공수처가 이 수사 기능만 있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기능이 없어요. 공소 기능이. 그래서 이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출범을 하는 것을 봐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긴 하지만은 그런 속사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수사 기록이 빨리 안 왔다. 빨리 안 왔고 이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에 발족되는 것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한다. 안 그러면 기소권은 검찰이 또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25일 이후에는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체포할 것이다. 보세요. 이 권성동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고 헛짓거리를 합니다. 이 내란 선동죄예요. 윤석열을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이 권성동의 술책이죠. 제가 봐서 권성동은 반드시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소 고발을 해야 돼요. 이제는. 당연하지. 국회 몫인데 왜 임명을 못하냐. 국회 몫이잖아. 3명은. 헌법재판관은 이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이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합니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요.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 임명합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최종하는 거야. 국가 원수니까. 하지만 추천은 각 세 기관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국회 몫이라고 국회 몫 이 세 명은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몫인데 국회 몫이에요. 이 4월 15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 반대 윤석열이 믿고 있는 게 이거예요. 4월까지 실질 끌자는 거야. 2명이 임기 만료될 때까지. 그럼 정영식은 지편이고 2명은 만료되고 하니까 그때 되면 기각시킬 수 있다라고 이 윤석열은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권성동이도 그것을 원하는 거야. 임명을 안 시키고 계속 시간을 질질 끌다가 4월 15일 되면 2명이 아웃된다. 아웃되니까 그러면 해볼 만하다. 그 속내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 권성동이가 주장하는 거 계속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당연히 가능하다. 국회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의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학계에서도 의견을 찾지 못했다. 그것은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덕수가 시간을 질질 끌면은 그때는 쳐야 된다.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극도의 저항을 하고 있어요. 저항을 하고 권성동이 국힘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동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임기를 가장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헌법학자가 제시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부산대학교 로스쿨 교수인데요. 가장 빨리 대통령의 윤석열의 임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임기 종료하는 방법인데 헌법 개정. 이 방법은 사실 8년 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제가 어디 이제 기고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의 흐름이 너무 크다 보니 크게 이제 주목을 덜 받았던 측면들이 있고요. 예컨대 이런 방법입니다. 방법만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현재 우리 헌법은 그대로 두고요. 헌법 본문은 전혀 손대지 않고 다만 이제 부칙 조항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칙 1조에 만들어서 이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네. 이게 조금 불안하면은 거기다가 2항을 만들어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전후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이에 가담한 자들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좀 더 부족하면 사망. 이 헌법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자, 김혜원 부산대학교 로스쿨 교수인데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윤석열을 파면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것은 병립할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과도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은 그것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재빨리 지금 하루속히 탄핵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합니다. 윤석열 탄핵 찬성한 사람이 찬성한 사람들 204명이었거든요. 국힘의원 포함해서. 그래서 이 윤석열이 살아서 돌아오면 다 죽은 목숨이에요. 나머지들도. 어떻게든지 임기를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트랙 방법 괜찮을 것 같아요. 올리면 되잖아요. 일단은 손해볼 게 없잖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방법도 괜찮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민주당 의원 관계자분들 있으면 반드시 이 김혜원 교수의 이 방법을 반드시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쌈박한 방법이에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전을 같이 해야죠. 수사 결과가 속속들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이 윤석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도 막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속보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윤석열 헌법 개정에 의한 파면안도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안전하게 해야 돼요. 계속 윤석열 스스로도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 보수 세력들이 지금 강력한 반발이 나와요. 반발이 나오는데 아예 쐐기를 박아야 됩니다. 이 두 번 다시는 계엄령을 이용해서 내란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방지법을
빨리 지금이라도 입법을 해야 됩니다. 추가 입법, 보완 입법을 해야 돼요. 개헌법과 국회법 등을 개정을 하면 돼요. 첫째, 제가 제안을 합니다. 계엄 선포할 때는 전쟁 시에만 한해서 아주 좁혀놔야 돼요. 계엄은 엔가는 것은 지금 국가의 행정력으로 대부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찰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엄이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극히 예외적으로 전쟁 시에만 한해서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자. 지금은 사후 동의거든요. 사전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의 사전 동의를 얻고 나서 시행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하겠죠. 둘째, 계엄 해제는 쉽게 해야 돼요. 계엄 해제할 때는 국회 제적 2분의 1 요구 시 즉시 계엄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 국회에서 의결하는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통령의 선포도 필요 없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전하겠죠. 셋째, 또 계엄 시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은 금지한다.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중범죄 한해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바꾸면 돼요. 자, 네 번째, 계엄 시에 온라인 국회 화상회의가 작동하도록 가능하도록 한다. 계엄 시에는 계엄 시에 온라인 국회 화상회의가 작동하도록 해놓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피치 못하게 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정을 해놔야 돼요. 이 권력자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국회를 어떤 식으로든 무력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 대비해서 화상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몇 시간 이내에 오프라인 회의가 가동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해놔야 되고, 만일에 의장도 체포할 수가 있으니까 고대 시에는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순서대로 쭉쭉 해서 순서를 자동으로 부여를 해놓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 몇 시간 이내에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뒷 순서대로 의장 권한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자동으로 부여해놓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서버도 무력화할 수가 있거든요. 이 권력을 가진 자, 이 군부 측에서. 그래서 서버를 무력화할 경우에 대비해서 서버는 하나 정도는 외국에 서버를 둘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구축을 해놔야 된다. 또 다섯 번째, 계엄 선포 국무회의 할 때 국무위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문서에 기명으로 부서위에서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라. 3분의 2 이상.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동의를 하게 되는 건 너희도 같은 부역자다, 공범이다라는 책임을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이번 12.3 이 계엄은 전혀 문서행위가 없었어요. 아예 문서도 남아있지가 않답니다. 부서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엄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불법 계엄이었던 거예요. 자체가. 절차도 위법이고 이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실체적 요건도 불법 계엄인 거예요. 완전한 불법 계엄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헌법재판소 간다고 하더라도 100% 이건 불법 계엄인 것이고, 윤석열 탄핵은 내란이 맞는 것이고, 윤석열 탄핵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영식 하나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정영식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또 행정권만 제약해야 된다. 계엄이 일어났을 때는 입법권, 사법권 침해 금지, 언론의 자유도 침해 금지, 신체 구금 자유 금지, 침해 금지. 당연한 겁니다. 언론의 자유 침해 금지는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같이 본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계엄법을 고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포고령은 당연 무효로 한다. 이런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포고령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서 만들어 놓고 무작정 사법권, 또 입법권 다 이번에 보니까 정치적 결사, 국회 활동 금지, 지방의회 활동 금지, 정치적 결사 금지, 말도 안 되는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포고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을 체포를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예 명문으로 포고령은 당연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계엄법을 또 개정해서 위법한 포고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며 추후 심사를 통해 승진 등 포상한다라고 이 계엄에 항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반드시 넣어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데도 넣는 것이 서글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 시에는 이 권력을 가진 자, 군부, 대통령, 친위 쿠데타는 대통령이겠죠. 이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불합리한 위법한 위헌적인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항거했을 때 어떤 승진 등 포상한다는 추후 심사를 통해서 승진 등 포상한다,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권성동, 한덕수 고위 당정 협의를 하고 있어요. 나도 이게 이상한 게 지금 여당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인데 무슨 여당이 있어요? 오히려 이거 고위 당정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자, 대통령의 업무를 좀 보조하기 위해서 고위 당정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무를 못 하는데 고위 당정 협의가 안 맞는 거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내가 봐서는 이상한 내란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이건. 권성동 이자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저자를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내란 선동으로 처벌해야 돼요.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계속. 행안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 임명하라고 한덕수한테 자꾸 촉구하고 또 이상한 얘기 자꾸 하죠. 자,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또 법률안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자, 내란법 거부권 행사하라고 자꾸 하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라고 자꾸 그러죠. 이 내란죄의 주범 쿠데타 세력을 처벌을 처벌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도록 하고 이 국힘 전체가 내란의 동조 세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성동은 처벌을 해야 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 처벌해야 한다라는 망언을 하는 거야. 이거 반헌법적 얘기잖아요. 탄핵이 기각되면 표결한 국회의원 처벌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총 들고 국회를 유린했는데 이런 내란죄의 주범,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야. 권성동이는 완전히 토 나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 권성동이 이제 항복하는 거죠. 민생안보협의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우원식의 요청에 화답했다. 당연히 해야죠. 지가 무슨 고위 당정 협의를 합니까? 지금 여당이 없어요. 지금은 제1당, 제2당만 있는 거야. 여야정 협의체가 맞는 거죠.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고 이것도 말이 잘못된 거죠. 여야가 어디 있어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제1당과 2당만 있는 거지 지금은. 자, 포기 안 한다. 윤회 장애 여론전 본격. 40년 지기 내란 아닌 소란이다. 석동 의원이가 이건 내란이 아니고 소란이네, 소란. 이자 지금 고소고발됐죠. 내란 비호한다. 동조 선동한다. 내란을 동조 선동한 혐의로 공범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권성동이도 마찬가지예요. 중하면 중하지 안 중하지 않습니다. 중하지 않아요. 이자는 지금 이 당대표 권한 대행까지도 지금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데 지금 그건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나경원 또는 권영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도 현재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원내 대표까지 하고 비대위원장까지 하게 되면 너무 쏠리니까 친윤 쪽으로 쏠리니까 약간 거기에 견제 세력들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알려드립니다. 내란죄. 내란 예비 음모 선동을 내란 예비에 음모한 자, 선동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내란죄는 엄청 중한 죄입니다. 사형 무기 금고예요. 모의에 참여가 중요 종사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부하 수행한 자도 5년 이하. 또 선동은 엄청 셉니다. 3년 이상이라니까요. 예비 음모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자들은 다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란의 비호 세력들 싸그리 처벌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비호 세력을 고발 카드를 꺼냈다. 내란죄뿐만 아니라 이적죄까지도 고발 검토 중이다. 저걸 이롭게 한 자. 석동현을 고소고발했고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라는 이런 막말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다. 내란 행위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내란 선전이다. 아주 통쾌합니다. 석 변호사를 비롯한 국힘 관계자 중 내란 사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 전부 고발 조치하겠다. 아주 시원합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 자, 이적죄까지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 등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 자체가 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며 이적죄 추가 고발을 할 것이다.
자, 내란 동조 세력까지 법적 대응에 나선 데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수사도 일체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통치행위다라는 여론 전후로 극렬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며 끝까지 버텨보겠다라는 심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고소고발합니다.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연합뉴스가 내란 선전 청문회 요구. 연합뉴스가 내란을 선전했다. 허위, 미화, 축소 3종 물타기를 했다. 연합뉴스가 내란 선전 행위를 했다. 연합뉴스 이것도 고발해야겠네 보니까 청문회를 하고 나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인사도 계엄을 몰랐다. 계엄군에 실탄 지급이 없었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론 자유의 확장을 위한 현안 청문회 또는 공청회가 필요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인사도 계엄을 몰랐다.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연합일보에서 시도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란을 선전하는 것이다. 싹 다 고발했으면 좋겠어요. 국방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관계에 따른 군 관계자들 전혀 잘못 없다라는 막말을 하는 거예요. 국방일보가. 국방일보. 이 국방일보의 그 홍보 책임자가 윤석열 사단이랍니다. 윤석열 사단. 윤석열의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랍니다. 딱 싹 다 잡아다가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내란 선전선동죄. 내란에 동조하는 국힘은 해체하라. 이 국힘 전체가 내란 정당이에요. 내란 정당. 그렇지 않으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고 한탱에 대해서 공식 입장의 공식 입장의 정리를 당에 바로 제기하겠습니다. 한독수 입장 똑바로 해라. 너도 내란죄 비호 세력이 될 거냐? 너도 내란 선동이 될 거냐?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 한덕수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빨리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란 비호 세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덕수 가관이죠. 한덕수 탄핵 단계적 압박, 내란 특검 헌재 마지노선이다. 내란 특검을 빨리 임명을 해라. 내란 특검. 헌재도 마찬가지고. 헌재 재판관 임명 빨리 해라. 하겠다라고 빨리 밝혀라 이거야. 더는 못 참겠다. 김건희 특검법.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상설 특검법. 빨리 결단하고 헌법재판소 임명안 4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야. 1월까지 걸려 있습니다. 아니, 그 12월 말까지. 이거 더 이상 못 참는다. 이거 하면 너 한덕수 탄핵이라는 얘기예요. 지가 대통령도 아닌 게 대통령 노릇을 해요. 한덕수 이자 웃긴 자입니다. 물덕수가 왜 그러죠? 그래서 바로 고소고발 조치하고 너 탄핵하겠다라는 거죠. 한덕수가 쟁점 법안 6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가 대통령이야 뭐야. 자, 한덕수를 임명한 건 임명 동의한 국회하고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은 임명했고 국회는 동의했고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서 권한이 없다고 지금 정지됐다고 그러면은 국회밖에 없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건 국회밖에 없다고. 오직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은 직무 권한 행사 못하니까. 그러면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지. 국회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맞죠. 한덕수는 단순히 형식적 권한밖에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왜 날리고 대통령처럼 행세를 하냐고. 대통령 권한 대행 권한의 범위는 없어? 미친놈. 물덕수가 미쳤어요. 한 총리, 한 상설특검 검사 추천 의뢰. 벌써 10일이 지났는데도 안 해. 미친 자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일반 특검법, 내란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고. 해야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 4개가 걸리는 거 이잖아 지금. 지금 하면 된다고.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국회를. 지가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물덕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지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뭐 고뇌하겠다. 마지막까지 수고하겠다 하면 시간만 끌고 있는 거 빨리 해야 되는데 거부든 뭐든. 이거 한덕수 탄핵하고 새로 진행하려면은 또 열흘 10일에서 15일이 또 걸려요. 법률안 발의해서 국회에 넘기고 뭐 본회 의결해서 정부도 이송하고 15일 또 걸린다고. 그 다음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예요. 그 다음 대행자는. 그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총리고. 이건 순서대로 갑니다. 이주호는 또 이제 뉴라이트라서 그것도 불안하고. 최상목이 좀 나아 보이는데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탄핵 계엄 국무회의에서 혼자 박차고 문을 나갔다고 하잖아요. 반대한다고 하면서. 아주 잘한 거죠. 최상목.
최상목 혼자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 한덕수가 심각하다. 물덕수를 탄핵을 하고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 절차하고 제가 봐서는 헌법 개정 절차 있잖아요. 아까 부산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제안한 거 헌법 개정 절차 동시에. 그 다음에 계엄 입법들 내란 방지법을 빨리 손을 봐야 돼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0.1%라도 허점이 있어서 안 됩니다. 내란 방지법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트랙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가지 트랙으로. 자,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 해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야 되니까 한덕수 탄핵 절차도 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헌법 개정 절차, 그다음에 입법 절차로서 내란 방지법. 내란 방지법은 국힘 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내란을 계엄을 빙자해서 계엄 선포하는 거 국힘 의원들도 상당수 원치 않잖아요. 그건.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우리가.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지금 내란의 공포에 지금 국민들이 무서워요. 내란 때문에 무섭다고. 저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이렇게 그 뉴스 있잖아요. 네이버 뉴스. 정치 뉴스 딱 봅니다. 일어나자마자.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속보를 본다고요. 하도 불안해가지고. 윤석열이 계엄하고 나서 한 열흘 동안 20일 동안은 계속 아침마다 뉴스 보기가 무서워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계엄 선포하던 날도 밤새 세웠잖아요. 날 꼬박 세웠잖아요. 그날부터 매일매일 밤에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심장을 조이면서 뉴스를 검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하루속히 불안해서 해방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헌법 개정이든 탄핵이든 어떻게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끝장을 내야 되죠. 자, 힘내세요. 여기까지입니다.